가면 사장님 구속돼요 이거. 사장님 벌금도 1,000만 원이 1,000만 원. 운전하는데 건들면은. 진짜 빠졌어요? 그럼요. 이거 좀 봐요. 얼굴 좀 봐. 내 얼굴 좀 봐. 하면서 그 욕을 하고 난리를 치고. 어떡할까요 사장님 이거? 뭐야 오바이트 다 해놓고 발로 차고. 이게 뭐야 이게? 제가요? 아 진짜. 오바이트 안 했는데. 자 입 좀 봐야 다 딱하게. 임 변호사님, 저 영상만 보면 승객이 지금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처럼 들려요. 저 영상만 보면은요, 마치 술에 예. 취해서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예. 운행 중인 이 택시 기사를 폭행해서 얼굴에 상처를 남기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구토를 해서 이 운전자의 이 차량도 더럽힌 것처럼 보이는 예.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승객은 정말요? 제가 그런 일이 없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 구토하지 않았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단순히 승강이를 벌이는 상황인가 굉장히 판단이 애매해 보입니다. 예, 택시기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승객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진짜 때린 게 맞나요라고 확인합니다. 승객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억울해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운행 중인 차량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면요. 형량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쵸. 예. 안전에 굉장히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택시기사도 강조하죠. 운전하는데 건드리면 구속돼, 벌금도 1,000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승객이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상한 겁니다. 아무리 만취해도 본인은 토하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구토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만취 상태라고 해도 운전자에게 폭행을 휘두른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 택시기사는 맞았다고 하고 승객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박 변호사님,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네, 지금까지 얘기만 들으면 당연히 승객이 운전자 폭행죄로 구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예.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승객은 그냥 무혐의로 풀려났었고요. 그 택시 기사는 오히려 서울 중앙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예, 앞서 본 영상과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택시기사가 구속이 됐는데 왜 그랬는지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그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다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실눈을 뜨고 보니까 어느 편의점이었어요. 마트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쇠고기 죽 2개를 사고 커피를 샀어요. 안에서 죽과 커피를 집어넣고 토사물을 저지한 그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사장님, 발로 차고 오바이트 다 해놓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바이트 다 해놓고. 박 변호사님,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저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수사를 시작한 경찰이요, 술에 만취한 손님인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지금 택시기사의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을 한 다음에 손님인 척 만취해서 코를 고고 자고 있는 척을 한 거예요. 살짝 정차가 돼가지고 실눈을 떠보니까 택시기사가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에서 뭐 토사물로 보일 수 있는 죽이라든지 콜라라든지 이런 걸 사가지고 막 조제하는 현장을 또 예. 촬영이 됐고요. 그리고 눈을 살짝 뜨고 있는데 갑자기 토사물 같은 것들 막 묻히더라는 거죠. 자기 본인의 얼굴이라든지 손님의 얼굴에다가 막 묻힌 다음에 예. 나중에는 생떼를 썼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획적으로 만취한 손님들만 태워가지고 이와 같은 범행들을 한 것들에 대한 현장이 딱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죽이랑 커피로 해가지고 가짜 토사물을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그거를 얼굴에도 바르고 차량에도 묻히면서 범행을 한 거죠. 이게 박상희 교수님. 그러면 이 택시기사는 기억을 당연히 못할 것 같은 만취한 승객들만 골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는 정말로 뭐 택시를 운행할 생각은 없고 예. 길을 지나면서 밤이 되면 만취한 손님들이 있으면 범행의 대상으로만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취한 사람들 데려가다가 자작극을 하면서 돈을 뜯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찰이 센스 있게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취가 되어 있는 승객인 척하면서 그 택시를 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만취되어 있는 척을 하다 보니까 그 조제된
토사물을 온몸에 묻히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택시 기사가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예. 폭행 피해 진술을 하겠다고. 근데 경찰서에 가서 보니까 이 손님이 경찰이었던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 경찰이 봐서도 이 차를 보니까 뭔가 그 편의점에서 샀던 그 죽에다가 커피에다가 콜라를 섞어 놓은 그런 증거품들이 있었더라라고 예. 얘기하셨습니다. 저분이 이제 잡은 경찰 분인 것 같은데 이 택시 기사의 수법을 보면 임 변호사님 처음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단 이 지금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는 것만 보더라도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예, 같죠.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 안에서 구토를 하고 만약 운전자를 폭행한 것처럼 속여서 22명으로부터 약 1,29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공갈죄로 이 부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1,290만 원이요? 그렇죠. 예. 이게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죠. 유사한 수법이었는데 만취한 사람만 골라서 태우고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토를 했다고 하고 폭행을 했다고 하니까 적게는 뭐 15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 몇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온 겁니다. 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이런 피해자들이 그냥 돈을 주고 합의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이런 범행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피해자가 160여 명, 피해액이 지금 1억이 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박 교수님 그러면 경찰이 참 잘했는데 이거 뭐 눈썰미라고 봐야 됩니까? 네, 눈썰미도 굉장히 있는 경찰이시고요. 다각적인 수사에 성공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택시 운전사의 말만 듣지를 않고 예전에도 이런 어떤 그 사기극이 있었는데라는 걸 떠올리셨대요. 예. 예전에도 자작극으로 승객들을 사기치고 이렇게 돈을 뜯어냈던 사람이 생각이 나서 그쪽 형사하고도 통화를 해보면서 이게 좀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능 수사도 하신 거고요. 어떻게 보면 경험 수사도 하신 거죠. 예, 박 변호사님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범행을 다 해보니까 그 1억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 피해자가 무려 160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 초과된 것들이 확인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예. 확인된 것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런 수법들을 하면서 어떤 세탁비라든지 합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한번 구속이 되셨다가 이제 풀려나셔서 다시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독한 수법들을 가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운전자 폭행죄로 하게 되면 벌금만 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니까 그것들을 운전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법이 제정이 됐었는데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요. 그렇죠. 이제 피해자들을 더 양산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임 변호사 결국에는 같은 수법을 또 하다가 구속이 된 거예요. 이러면 가중처벌 되잖아요. 그렇죠. 2019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이미 같은 혐의로 한 번 구속이 되어서 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공갈죄로 문제가 되어서 처벌을 받았는데 또 이런 일을 벌이고 그럴 땐 피해자도 훨씬 더 늘어나고 그 액수도 더 커진 상황인 겁니다. 결국 이거 공갈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이 협박을 통해서 금전을 갈취한 그런 혐의를 받는 것인데 예. 기본적으로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번엔 사실 상습적이라고 볼 여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죄질도 좋지 못해서 기본적인 형량은 뭐 징역 6개월에서 1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더 큰 가중처벌까지 좀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박 변호사님 지금 피해 금액이 큰 사람이 600만 원도 지금 돈을 뜯겼다고 하는데 이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받기 위해 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예. 먼저 형사 피해자 배상 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 그러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갈취를 당한 금액 뭐 최대 600만 원 그 이상으로 이거는 공갈이라는 거거든요. 협박이 포함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예. 이건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가지고 피해를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좀 넓게 봤을 때에는 택시 회사 자체에서도요. 어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만약 방치를 했다 그러면 사용자 책임까지 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에서 어쩔 수 없이 토를 하게 되면은 배상금을 일정 부분 물어줘야 돼요. 아무래도 뭐 청소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어줘야 되는데 예. 지금 전국 택시 운송사업 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이렇게 청소비나 영업 손실금 명목으로 최대 15만 원을 15만 지불하게 원. 되어 예. 있대요. 근데 뭐 이것 또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고 합니다. 이 15만 원이란 액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어떤 분은 15만 원 너무 과하다라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일을 못하는 건데 15만 원 정도는 내야지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예.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했는데 15만 원이 과한가? 이 정도는 받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예. 시민들마다 의견이 다르고요. 이 서울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토사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무임승차를 한다거나 정상 요금보다 요금을 적게 냈을 경우에는 30배를 부과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국민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던데 무슨 당부인가요? 그러니까 동일한 수법으로 또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팁 같은 걸 전해주시는 예. 건데요. 이제 택시를 이용할 때 특히 만취 상태에서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블랙박스 같은 부분, 영상 같은 부분 지금 촬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라. 또 이런 조언도 해주셨고요.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이렇게 의식이 잘 없는 상태에서 이용을 할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